박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매달 빌딩 월세만 1억대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같이 들리시죠? 오늘 스타벅스는 대한민국 대표 부자들의 생생한 성공담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빌딩 부자들의 저자인 한국경제신문 성선아 기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책 맨 처음 펼칠 때는 정말 나무나라 이야기 같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성선아 기자님께 설득당한 것 같아요. 이게 내 주변 이야기 같고 네. 나도 빌딩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착각입니까? 아니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사실은 제 책의 첫 번째 독자가 바로 저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책은 독자들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예. 맨 처음에 제가 이 책을 기획하기 전까지는 그냥 거리에 있는 저 빌딩들의 주인은 누굴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 책을 기획을 했는데요. 예. 이제는 이제 꿈이 바뀌어서 나도 이제 20년이나 30년 후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할 나이가 됐을 때는 나도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게끔 이제 빌딩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실제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예. 나도 빌딩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명확히 보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이 책에 등장하시는 분들 연령대가요, 이제 적게는 36에서 많게는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신데요. 예. 사실 40대 초반, 중반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10년에서 짧게는 10년이거든요.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빌딩주가 되신 분들이셔서,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막연하게 빌딩주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60, 70대는 될 것 같죠. 예. 근데 한 10년 이상의 세월 만에 그분들이 빌딩주가 되는데 성공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한 97년 IMF 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의 거래를 거치면 이제 빌딩주가 될 수 있다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젊은 빌딩주를 인터뷰를 하러 갔었는데요. 그분 연세가 43살이셨거든요. 43. 예, 예. 근데 제가 가서 인터뷰 하러 갔는데 저 빌딩주 만나러 왔다고. 앞에 놔두고. 예. 너무 또 얼굴도 동안이셔가지고 예.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한 예.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예. 근데 왜 하필 지금 건설 부동산부에 계시는데 예. 아파트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 빌딩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빌딩을 이 부서에 와서 취재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 증권사 대표님이신데, 뭐, 성 기자, 너 부동산 그거 하고 있는데, 내가 한 현금이 3, 40억 있는데, 빌딩을 좀 사고 싶다. 소개를 시켜달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대표님,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만큼 우리나라 빌딩 거래 시장이라는 게 투명하지가 않고, 도대체 누구한테 가야지 그렇죠. 빌딩을 살 수 있는 있나? 건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증권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재테크 예, 쪽에는. 예. 이제 그렇죠. 그런 분마저 예, 빌딩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 업계가 굉장히 폐쇄적이구나, 빌딩이라는 게.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분양 결과를 알려고 하면 건설사에 전화를 하면 되고, 그렇죠.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공인중개사한테 가면 되지만 내가 빌딩을 살려고 할 때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취재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기사도 많이 나오지가 않았었고, 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었던 거죠. 예, 또 근데 사람이 또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죠. 또 성벽에 놓고 제한이 있으면 또 왠지 가서 또 보고 싶고 그게 기자 정신이에요. 예. 또 그렇네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발동을 하면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게 됐죠. 예. 부자들, 특히 빌딩 부자 정도 되면 이제 재산이 예. 적지 않은데 네. 그분들은 굉장히 외부에 대해서 좀 폐쇄적이지 않나요? 예. 만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갑을로 굳이 나눈다고 하면 이렇게 약간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항상 사람들한테 뭐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러지 잘 않는 입장일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거 취재를 하면서 정말 완벽한 을의 입장에서 제발 한 번만 난 만나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힘들구나, 이게 쉽지가 않구나. 예.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제 친구한테, 아시는 분한테 혹시 빌딩 부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만약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만나기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또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아, 예. 나 아는 기자가 이번에 책을 쓰는데 빌딩 주자 좀 소개시켜 달라. 또 없으면 또 친구한테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명이나 5명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야 한 명의 빌딩 부자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쓰는 것도 쓰는 거고 기획을 잡고 뭐 어떻게 방향을 갈까 뭐 그것도 제가 고민을 좀 했었지만 예. 빌딩 부자 인터뷰하는 그 과정이 예. 가장 힘들었고 이 책의 한 그랬을 것 80%를 같아요. 차지한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쩌면 기자들의 블루오션인데 이제 그 블루오션이 예, 그렇죠. 문이 열린 예.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약 한 50명, 예. 50분 정도의 빌딩 부자를 만나셨다. 책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네. 예, 그렇게 한 분 만나기도 어려운데 네. 50분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았겠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까? 인터뷰하시는데. 토탈 걸린 시간 한 제가 건설부동산부에 오면서부터 한 2년 정도고요. 아, 이제 예. 본격적으로 책을 집필한 건 한 6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근데 또 사람의 인맥이라는 게 또 이제 약간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그렇죠. 특징이 있어서 제가 한 30명 이상의 빌딩 부자를 인터뷰하는 순간부터는 솔직히 조금 만나기가 좀 쉬워졌어요. 그때는 이제. 예. 왜냐하면 건너 다 아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서로 소개시켜드리기까지도 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빌딩주 누구누구라던데 네. 그럼 제가 그분 제가 만났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저 빌딩은 뭐 저렇다더라, 이 빌딩 이렇다더라. 또 서로 또 약간 업계에서 그렇죠. 또 소문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서로 또 궁금해하시기도 하시고 또 만나고 싶어하고. 예. 기자가 그런 게 좋은 점이지 않습니까? 예. 정보가 이렇게 모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 또 소개를 받기도 하고요. 아. 심지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 강남역에 최근에 이렇게 물결무늬 타워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그거 굉장히 멋진 건물. S 라인이 있어요. GT 타워인가요? 예, 그게? 맞습니다. 예. GT 타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빌딩 건물주가 굉장히 유명하세요. 강남에서는요. 그러신가요? 예. 저도 그거 땅 파는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예, 지켜봤는데. 공을 많이 들인 그런 빌딩인데 그래서 대단히 멋진 건물이 나왔죠. 네. 예. 근데 그 건물주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근데 정말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 나는 언론을 싫어한다. 언론에 노출되는 게 싫다. 너무 사양을 하셔서 제가 포기를 했었어요. 예. 어쩔 수 없지 뭐. 좀 만나면 좋았을 텐데. 근데 마침 제가 또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나 아는 사람 중에 후배가 뭐 빌딩 하는 사람이 있대. 한번 나와봐 그런 거예요. 근데 전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 딱 나갔어요. 근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아는 빌딩을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GT타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네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 그분도 사실 기자를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회장님은 아니셨지만 그 가족의 일원이셨던 젊은 분을 제가 만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정말 그분은 뜻하지 않게 식사 자리에 나왔더니 이제 이 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자를 만난 거고 저는 정말 뜻하지 않게 식사 자리에 딱 나갔더니 제가 평소에 너무 만나고 싶었던 그 가족의 일원을 만난 거라서 그러셨군요. 예. 제가 정말 두 가지를 느꼈죠. 평소에 제가 사람들한테 정말 밉게 보이진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라도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 하고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맞아요. 돕는구나. 간절하면. 예, 제가 간절하니까 이렇게도 만나게 되는구나 싶어서 그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사실 그분 빌딩에는 되게 사연이 많은데요. 저는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었어요. 근데 그 GT타워 빌딩주 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요.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지금 도와주고 장학금 주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도 이제 그 옆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 공사 하고 있는 이렇게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곳에 정말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정말 그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건물을 짓는 분이 누굴까 그런 생각했는데 정보를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가락건설이라는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저분이 아마 김혜김 씨 아니실까 뭐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김 씨시던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네네. 예, 예. 근데 출신은 근데 이제 경상도 쪽은 아니시고. 예. 예. 아, 김혜김 씨는 전국에 다 예. 사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김혜김 씨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되게 호까지 염곡이라는 호를 가지고 계신 아, 분이신데 지금 3년 전에 안타깝게 세상을 뜨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 오너분은 그러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자손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예, 예. 그 가락 건설과 가락 그 패밀리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예. 예.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 이제 빌딩 부자들 이야기 어떻게 나올지. 예. 그렇게 만나본 그 빌딩 부자분들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나요? 다른 점이 있고 또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딱 그 빌딩 부자들을 만났을 때 뭔가 외향적으로 다르다거나 생활이 다르다거나 뭐 그런 거를 조금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 뭐 굉장히 사치스럽다거나 막 우리가 안 가는 다른 데로 갈 것 같았어요. 예. 내가 먹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안 먹고 내가 차는 차를 안 타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들만의 세상에서 정말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제가 만났던 어떤 그 영등포의 빌딩이 4개인 어떤 그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 뵀는데요. 정말 똑같더라고요. 옷도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들처럼 이렇게 좀, 굉장히 평범한 외투를 하나 걸치시고 또 저랑 또 인터뷰 하신 이유는 또 아들 학교에 데리러 간다고 또 가시는 모습이 똑같네요. 예, 여느 어머니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예. 특히 뭐 다른 빌딩주 분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뭐 외견상을 명품으로 이렇게 막 치장을 한다거나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셨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예. 이분들이 아까 이제 심지어는 뭐 36부터 해서 네. 70대까지 있었다고 해갖고 이제 주로 지금 이 책 속에도 40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되게 집안에서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은 분들입니까? 어떤 연유로 빌딩의 주인이 됐는지 네. 그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굉장히 느꼈던 점이 결국엔 진리는 통하는구나. 사실 빌딩 부자들 책을 쓰면서 꿈을 얘기한다는 게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조금 논리적 비약과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계속 인터뷰하다가 이분들의 공통점을 굉장히 영역적으로 뽑아 들어간 거죠. 예. 계속 생각을 해본 결과 이들은 어떻게 빌딩 부자가 되었나. 굉장히 뻔하고 막연한 얘기 같지만 결국엔 꿈이 있었다는 거. 근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인 게요. 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씩은 하셨어요. 나는 그냥 뭐 지나가는 빌딩을 보면서 저게 내 빌딩이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예쁜 카페가 있었는데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막연하게. 유산으로 상속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분도 계셨지만 제가 예. 인터뷰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냥 사실 이게 그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명동에 있는 빌딩, 뭐 강남역에 있는 빌딩을 봐도 그 전까지는 빌딩인가 보다 저게 내 빌딩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네. 나도 저런 빌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작은 불씨가 30년 후에는 그분들을 이제 빌딩주로 만드셨던 거죠. 예. 대표적인 사례가 그 테헤란로에 있는 미소빌딩 주인이신 윤 회장님이 계신데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 정말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셨대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30년 전에 정말 강남이 개발되기도 전에 예. 시골에서 딱 명동에 딱 갔는데 멋진 빌딩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저런 빌딩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 근데 정말 와이셔츠 한 장으로 빨아 있던 시절이셨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아마 그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와이셔츠 한 장도 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저 명동에 빌딩 그렇죠. 하나라니. 예. 근데 그분은 그 빌딩이 내 빌딩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준비를 하셔서 30년 후에는 정말 그분이 빌딩주가 되셨던 거죠. 근데 그분을 인터뷰하고 난 뒤에 제가 이 책을 정말 이 책을 꼭 써봐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감동 먹었네요. 한마디로. 예. 저한테 딸 같은 그런 기자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는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이 2년, 3년,
5년은 전혀 차이가 없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너가 목표가 없이 그냥 인생을 살면 인생이 지그재그로 가지만 아무리 작은 스텝이라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오랫동안 밟아 올라가면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직장 동료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가난하셨으니까 화곡동에 25평 전세를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셨대요. 예. 근데 그때 조금 더 부유한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예. 자가로 50평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분은 현재 강남의 200억대 빌딩주가 되셨지만 이제 그 직장 동료는 여전히 그 동네에 그 집에 그치. 예, 살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세월이 무섭다. 예, 예. 그러네요. 예. 예. 30년이란 꿈. 예. 그 세월 속에 던져놓은 꿈이 무서운 거고. 예. 그러네. 네. 빌딩 부자가 되겠다는 꿈.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대체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그 무슨 조그만 집 한 채, 네. 뭐 또 이렇게 박봉 이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빌딩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성선아 기자님 말씀 들어가면서 과연 그게 우리가 네. 가당한 꿈인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빌딩 부자들에서 성 기자님이 빌딩이라든가 부자의 정의를 좀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 빌딩 부자가 대체 어떤 사람을 빌딩 부자라고 하느냐. 네. 예, 그거 먼저 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예.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제 책의 맨 앞에 넣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책을 기획하면서는 약간 조금 거부 반응이 느낄 수 있겠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빌딩 부자라고 예. 하면은.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이제 부자들을 그럼요. 질시하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딩 부자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런 뭐 거부 반응이랄까요? 예. 그런 걸 없앨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빌딩이라는 거는요. 철저하게 부동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재테크책이고 재테크여서 팔리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책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목적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시세 차익. 그러니까 뭐 몇 배로 오른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매달 월세가 나온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등하는 그렇죠. 그런 부동산 시장이었기 예. 때문에 이 월세 그리고 임대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막 가격이 급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목적이 가격 상승보다는 오히려 수익을 창출하는 그렇죠. 임대일 예, 수가 있는 예. 거죠. 근데 예.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서 예, 예. 수익형 부동산으로 예. 바뀌는 예, 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렇죠. 예, 예. 그 단계에서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빌딩이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빌딩이라는 거 단순하게 그냥 뭐 거리에 있는 어떤 그런 빌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예. 부동산의 최고 단계를 로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예, 예. 맞는 거고요. 일단 부자라는 정의도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부자가 있다. 예. 뭐 마음 부자여야 부자다. 뭐 이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300만 원에 500만 원으로 매달 생활을 할 때 뭐 무리 없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쳤을 때 예. 제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뭐 저로 예를 들어 제가 굳이 기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부동산에서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이 나와줘서 이제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근로의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월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자라고요. 책에서는 정의를 예, 예. 하는 거죠. 빌딩 부자. 예. 그렇네요. 그 말씀하신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정말로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데 네. 이 책이 담고 있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 예. 여기 그야말로 이제 빌딩 부자면은 부동산에서 최고봉에 오른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한결같이 지금 이제 아파트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우리 서민들의 꿈은 내 사는 아파트가 지금 2배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제가 이 책의 맨 뒷부분에 그 부분 논란거리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창반 양론이 붙는 걸로 하는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넣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 50명 빌딩 부자들의 어떤 데이터를 좀 해보려고 일일이 좀 설문조사를 부탁을 드렸었어요. 예. 전화로 여쭤보기도 하고 뭐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이메일도 드렸었는데 그때 질문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 거품이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100% 예스가 나왔어요. 거품이 있다. 예. 그분들 참 얄미운 게 그분들 그 거품을 잘 활용해서 사실은 굉장히 초기에 그렇죠. 돈을 모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본인들 다 돈 벌고 나니까 예. 아파트 거품 있다 이러시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좀 아닌 게요. 예. 빌딩 부자들 중에서 일단은 아파트는 주거의 안정성 용으로만 딱 가지고 계신 거지. 주거용으로만? 예. 그걸로 재테크를 많이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네. 아파트가 네. 재테크용으로는 끝나 있는데 우리 속에는 지금 아직도 아파트가 재테크용인 걸로 그렇죠.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예. 약간 유형을 좀 2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일단 처음엔 아파트로 시작을 해서 조금 재테크를 해 나가면서 몸집을 불려나가는 유형이 있으셨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임대업을 위주로 하셨다고 하면 아파트 투자는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정말 예. 그 우리나라 업계에 정말 그 부동산 업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분께서도 거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앞으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보면 사실은 이거는 평당 가격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비싼 건 뭐 5천, 6천 하거든요. 그렇죠.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수익이 계속 나오는 빌딩인데도.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버블이 꼈다는 거죠. 그러면 상업용 빌딩의 가격이 더 오르던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맞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다들 전망을 하시기에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떠받쳐주는 인구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현재 좀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과거처럼 급등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분 그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주거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헛꿈을 꾸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쫓기는 거죠. 지금도 막 이렇게 월세, 전세 이렇게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하게 되면서 내가 빨리 부자가 돼야지 뭐 이렇게 결심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박을 꿈꾸면서 이렇게 막 몇 단계씩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파트가 됐던 안 그러면 뭐 다세대 주택을 사서 거기에 월세를 줄고 자기가 살든지 간에 일단은 내 소유로 된 어떤 그런 부동산이 있어서 내가 남한테 쫓겨다니지 않을 정도의 일단 터전을 딱 마련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먹는 것은 있어야지 사람이 그렇죠. 제대로 산다. 그러네요. 투자를 하더라도 꿈을 꾸게 된다.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지금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 이슈는 전세 대란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빌딩 부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전세 대란이라는 거는 사실 이 빌딩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 철저히 시장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DTI 규제를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이 이제 계속 다시 적용이 되게 된다.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현재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전세난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는 건데요. 지금 원래 있었던 이런 그 수익 창출형 그 시세 차익형 시장에서 수익 창출형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 나타난 건데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세라는 거는
한국에서만 있는 그렇죠. 그런 유일한 네. 제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진국처럼 월세로 가는데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전월세 제도라는 게 나타나게 됐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전세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의 흐름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지 이게 뭐 어느 순간 딱 나타난 그런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를 시장으로 풀어야지 예.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특별한 대책을 내놓아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DTI 규제 같은 게 다시 들어오면 아파트 거래가 또 묶이게 되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 거래가 또 묶이게 되면 또다시 전세 나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예. 참 풀기 어려운 문제구나. 예. 예. 이제 하나의 제도가 이제 새롭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예. 그런 과도기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에 매겨질 월세가 얼마인가를 보면서 거꾸로 아파트의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게로 자리를 잡겠구나. 이걸 계산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아, 그게 예. 일단 지금 현재 빌딩 몸값이 매겨지는 원리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도 사실 이거 취재하기 전까지는 그런지는 잘 몰랐었는데요. 예전, 그러니까 IMF 전이죠. IMF 경제 위기 전에는 저희도 부동산 시장이 아직 선진화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렇죠. 그냥 땅값. 예. 보고 가격이 나왔던 것 예, 같은데. 땅값 플러스 공사비 예, 이게 그러네요. 건물 가격 예, 이렇게 예. 하던 시절이 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혀 그렇게 가는 건 그렇지 아니고요.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현재 세 가지 방식으로 그 빌딩의 몸값을 매기는데요. 첫 번째 가격이 감정평가사들이 와가지고 이 건물을 조사를 한 다음에 예.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가격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예전에 했던 방식인 이제 토지 플러스 공사비. 이가 또 두 번째 예. 방식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방식이 이 빌딩이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다 주느냐를 가지고 건물의 그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근데 대충 현재로서는 수익률이 한 6%나 5% 정도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월세가 만약에 5천만 원이 나온다, 6천만 원이 나온다. 그럼 수익이 5%를 맞춰서 이제 건물의 몸값이 결정돼요. 그래서 세 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몸값이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고 지금 수익형 부동산도 사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마 앞으로는 이제 빌딩의 몸값을 매기는 것처럼 아파트도 그런 개념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미 뭐 용산이나 이런 월세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 월세로 주는 아파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빨리 변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게 선진국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빌딩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겠네요. 예, 저희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순간적인 가격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이용한 시세 차익형에서 이제 일정한 수익을 월세 같은 수익을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면 빌딩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빌딩 거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사실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빌딩 거래가 잘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거래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취재차 여쭤봤더니 뭐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도 뭐 거래가 되고 있다. 뭐 신이 나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한 번 또 전화를 드려서 요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좋아졌다. 저는 요즘은 좀 나빠졌다 이 말씀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요즘은요 아예 그 사시는 분들이요. 나는 빌딩을 사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굳이 뭐 빌딩을 왜 사야 되는지 이걸 설득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그러면 지금 앞서가는 분들은 빌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에 그 빌딩 투자 전망을 들으면서 이제 빌딩 투자 어떻게 하나 또 빌딩 부자들 어떤 분들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망을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일단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예. 부동산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빌딩은 분명히 시세 차익보다는 예.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5% 수익률을 딱 맞췄다. 그럼 내가 이 빌딩에서 매달 그럼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에 핵심을 맞춰야지 내가 뭐 이 빌딩을 뭐 5억에 샀는데 뭐 몇 년 만에 10억에 팔겠다. 그런 시장은 솔직히 조금 힘든 것 같고 네, 이제 예. 빌딩을 사실 때 목적을 두는 게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든다. 예, 그리고 예. 내가 이 빌딩을 관리를 잘해서 예. 이제 공실이 없게 만들어서 아, 현금 예. 흐름이 좋게 만든다라고 목적을 가지신다면 저는 빌딩 투자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뭐 정말 고수들이 하는 것처럼 고수들은 3년 이상 빌딩을 보유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황새가 뱁새 따라가다가는 그렇죠. 또 뭐 가래기가 찢어지듯이 예. 제 생각엔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흉내를 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월세가 잘 나오는 임대 수익률 높은 곳에 목 좋은 데를 하나 구입을 해서 그런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데 목적을 두고 예. 그런 물건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보는 눈도 트이고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원리가 똑같지만 저평가된 거를 찾아서 예. 그거를 밸류 업 시키는 거, 가치를 부여하는 그렇죠. 게 예. 결국엔 돈을 버는 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자기 물건 조그마한 걸 하나라도 보면서 열심히 관리하다 보면 또 관심이 생기고 하면 저평가된 물건이 뭔지, 근데 저평가된 물건은 내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이제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저평가된 물건을 뭐 찾아 나서서 공격적으로 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막 공격적으로 뭐 내가 빌딩을 사서 몇 년 뒤에 뭐 몇 배를 불리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과욕이 아닌가. 예, 예, 예. 일단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런 거는 뭐 거의 로또를 맞는 것과 그렇죠. 같은 예, 예, 예. 그런 확률이 아닐까. 그렇죠. 예. 예. 그 빌딩을 사서 관리하는 것 또는 이렇게 이익을 내는 것도 사실은 사업인데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네. 다 자기도 조금 안다고 생각할 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지 않은 안목과 네. 또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빌딩 투자를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란 이야기야? 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빌딩 투자의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알아볼 수도 있지만 예. 만나보셨던 네. 그 빌딩 부자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빌딩 부자가 됐는지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그걸 좀 배웠으면 하거든요. 네. 예.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상당 부분이 자수성가형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좀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빌딩 부자들을 보면 느낀 거는요. 가장 좀 벤치마킹 하기 쉬운 분이 이제 12년 만에 예. 이제 강남에 200억대 자기 빌딩을 가지시게 된 분이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산 신도시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원룸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전에 재산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잣돈은 예. 1억 5천만 원이죠. 아, 예. 그것도 그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 한돈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으로 조금 빌리고. 빌린 돈으로 아. 해가지고 이제 60평에 조그마한 땅에 이제 예. 원룸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땅을 네. 사서 거기에 예, 신축을 하신 거죠. 집을 지은 거네요. 예, 예. 자기 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은 그분처럼 굉장히 작은 거부터.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저 또한 하려고 하는 거는요. 조그마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하나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을 그러니까 빌딩 부자들 주로 추천을 하시는 게요.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 300만 원이면 30만 원, 500만 원이면 50만 원. 딱 거기에 내 월급의 10%만 일단 임대료 수익이 나오는 것만 예, 예.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대박을 꿈꾸면서 뭐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이거는 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주 작은 목표를 가지고 조그마한 물건 한번 잡고 또 관리를 해보면 예. 그때서 이제 계약서도 한번 써보고 그럼 또 말썽을 부리는 그 임차인이 임차인 생기면 있죠. 꼭 있죠. 예, 예. 예. 그럼 그분들하고 또 뭐 협상도 좀 해보고 또 뭐 물건도 자기가 경매로 하든지 금매로 잡든지 한번 돌아다녀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들로 시작을 해서 그 만약에 3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 30만 원을 또 따로 월 그 임대료 통장 꺼낼 수 없는 통장으로 예, 예. 묻어뒀다가 그게 한 2, 3년 되면은 또 그게 또 불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그 아파트 가격 물가 상승률만큼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또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그렇죠. 그걸 또 팔고 약간 또 불려나가고 처음에는 월세가 30만 원이었지만 한 번 더 갈아탔을 때는 뭐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작게 시작을 해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딱 수익률을 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드렸던 우문 중에 하나가요. 빌딩 부자들한테. 예. 저도 이제 욕심이 좀 있으니까 그럼 물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렇죠. 어디가 좋나요? 뭘 투자를 해야 되나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 주식 고수 만나가지고 무슨 예. 종목 좋나요? 이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좀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고. 그 답은 너가 찾아야 되는 거라고. 왜냐면 그 말씀이 정말 맞으신 게요. 네. 그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강남역의 오피스텔 괜찮다. 그런 거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순전히 제 몫인 거죠. 예. 제가 거기 가서 현재 강남역의 오피스텔 물건이 뭐가 나와 있는지, 시세가 얼마 있는지, 여기 수익률은 얼마인지, 그럼 내가 직접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분들이 그게 무슨 신도 아니고 머릿속에 꿰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방향은 제시를 해줄 수 있어요. 수익률은 요즘에는 5% 정도면 적당하다. 강남은 3%밖에 안 나온다. 조금 외곽으로 빠지면 7, 8%까지는 봐라. 요거까지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오피스텔은 별로다. 차라리 뭐 이걸로 가라. 뭐 도시형 생활주택은 요즘에 좀 힘들다. 그거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매물 정보라든지 이런 고급 정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발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 자체가 부동산 그 정보라는 게요. 예. 어떤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예. 시시각각 그렇죠. 변해가는 그렇죠. 그런 예. 정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어디에 굉장히 좋은 물건이 나왔지만 어느 순간 또 그게 팔려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빌딩 부자들한테 가서 어디 좋은 물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었던 거죠. 예, 예. 저도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본인이 가서 확인하면서 발품을 예. 파는 과정에서 안목이 생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책 속에서 보면 네. 가장 중시하는 게 일종의 안목인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굉장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꼼꼼하시고 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셨는데요. 예.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물건을 얼마나 보고 빌딩을 매입하셨나요? 근데 최소한 20개 이상은 보셨어요. 한번 매입하기 전에. 예. 예. 그리고 한 1년 정도 텀을 잡으신 경우가 예. 있었고요. 정말 꼼꼼하시고 많이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1000개. 1000개 물건을 보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강남이다 그러면 거의 웬만한 건물들은 다 들어가 봤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딱 빌딩만 보면은 저 빌딩 평당 가격이 얼마 1층에 임차인이 누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했구나.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고 요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쫙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강남에 있는 도산 대로변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실은 뭐 끊임없이 거기 가서 보고 물어보고 시세를 조사하고 또 나왔다고 하면 보고 그런 작업이 필요해서 사실 저만 해도 이 책을 준비를 하면서 요즘에는 빌딩을 좀 아는 빌딩들이 생기니까 예, 예. 좀 저 빌딩 주인은 어느 분이시고 저 빌딩 가격은 또 얼마고 이제 저 빌딩 옆에 이 빌딩은 이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이제 되는 거지. 예. 그런 거 전혀 준비 없이 그리고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다 공짜는 세상에 전혀 없는 거니까요. 예.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지. 그렇죠.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요.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했었던 게 예. 발품을 많이 팔면 팔 만큼 또 그만큼 또 보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은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주로 이렇게 머리를 쓰거나 이제 앉아서 모니터로 확인을 하는 거지만 이제 부동산은 절대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땅하고 건물이기 때문에 예. 직접 가서 실체가 있으니까. 예, 보고 내가 그러면은 한 번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 그때 타이밍별로 나가서 보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또 어떤지 주중에는 어떤지 요일별로 보고 계절별로 보고 비 오는 날은 또 어떤지 또 날씨가 좋은 날은 또 어떤지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만큼 또 내가 발품을 많이 판 만큼 또 정직하게 또 보답을 해주는 게 아닌가 더 좋은 그러네. 물건을 찾을 예, 수 예.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고무적이라 그럴까요? 예, 예. 뭐 운도 운이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오히려 따라하기 좋은 게 사실은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예, 거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이제 좋은 물건을 찾는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작게 시작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다 권하고 있는 게 전문가들이 경매를 활용해라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예.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정말 뭐 경매 보느라고 밤샜다 아 그분들이 예.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침에 전화 통화를 네. 하는데 아, 왜 대표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세요? 그러면 네. 아, 내가 어저께 좀 무리를 하게 경매 사이트를 봤어. 술을 드신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아, 그 정도로 경매 사이트는 열심히 보세요. 아, 네, 그리고 예. 정말 우리나라의 뭐 정말 내노란 빌딩 부자이신 뭐 예. 서울에만 빌딩 100채를 가지신 그 회장님 계신데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경매 사이트를 굉장히 꼼꼼히 보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빌딩이 100채요? 네, 10채가 아니고 100채. 예. 예, 서울에만 100채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뭐 조 단위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아, 아무튼 그분도 근데 경매 사이트를 보고 새로운 물건을 찾아낸다. 네. 예. 그리고 저한테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열심히 보라고. 보면 또 안목이 생긴다. 그때 또 중요한 게 아파트는 빼고 봐라. 아, 네. 아파트는 안 왜냐면 된다. 검색 사이트에 가면은요, 네. 조건이 있거든요. 뭐 내가 원하는 다세대 주택,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걸 조건 검색을 할 때 이제 아파트는 빼고 이제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순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보고 또 원하는 뭐 강남을 원한다. 그럼 강남을 먼저 보고 성동구가 요즘에 뜨니까 성동구를 먼저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심심할 때는 그냥 가서 또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사이트 이렇게 뭐 그런 거 보는 것보다는 경매 사이트에 가서 물건 뭐 나왔나 한 번씩 또 좀 보고 그러는 게 또 빌딩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러네요. 예. 빌딩 100채 가지신 분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네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 이분 같은 만나보셨습니까? 경우 예. 예. 저는 이제 정말 엄청나신 분 같아가지고 제가 이분을 만나뵙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예. 이렇게 이제 일단 일본이랑 한국에서 반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게 2년 전에 일본 투자를 또 새롭게 시작을 하셔서 일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인터뷰 의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다음 달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만나게 해주겠다.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또 연락이 없더라고요. 예, 예. 또 다시 말씀드렸더니 아직 일본에 계시다. 또 한 번 연락을 했더니 또 일본에 계시다. 이렇게 해서 거의 인터뷰를 요청한 지 2달 반 만에 그래서 제가 간신히 만나 뵀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나이가 44, 굉장히 젊으신데요. 44이요? 예, 굉장히 젊은. 44인데 빌딩이 100채. 예, 근데 사실 집안에 아. 그런 경우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력이 무려 30년. 그러면 아주 그냥 애 때부터 이렇게 예. 부동산 투자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뭐 흔히 뭐 모태 부동산이라 그럴까요? 그러네요. 모태 부동산. 우스갯소리를 하자고 하면 그래서 뭐 네. 부동산에 피가 흐른다. 이런 평가도 들리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님을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예. 부동산을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산 상속형 빌딩 부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 책에는 어떻게 보면 컨셉에는 맞지 않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울 거는 많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비록 평범한 게 출발을 해서 빌딩 부자가 된 분은 아니지만 정말 이 노하우라든지 그러니까요. 안목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책에 넣어서 일반인들에게 팁을 줄 법한 그런 대단한 분이 아닌가. 근데 이분이 주로 잘 하시는 게 이제
빌딩을 예쁘게 화장을 하는 거죠. 어. 예, 예. 제가 그걸 재밌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네. 제가 책에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빌딩도 민낯이 예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민낯부터. 예, 그렇죠. 예. 딱 그분 같은 경우에 빌딩을 보면 항상 망가진 빌딩, 하자가 있는 빌딩, 멀쩡한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잘 관심이 없으시고요. 왜 그러신가요? 제가 이번에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결국에는 돈을 번다는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그 탁월한 능력,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보석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보지 그렇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예. 거잖아요. 뭐,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단독 특종을 하려고 하면,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그렇죠. 촉을 세우고 이 사람에서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 가지고 더 좋은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예. 이 주변을 볼 때도 딱 그 마인드가 있는 거죠. 저평가된 것들, 흙 속에 진주가 없을까?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정말 흙 속에 진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을 스카우트해서 키우는 그렇죠. 것처럼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빌딩들 중에서 정말 숨겨진,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빌딩을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 상권에 맞지 않다. 그럼 이 상권에 맞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상권에 맞게 바꾸면 그러면 이 몸값이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뭐 월세가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빌딩. 그리고 공실 때문에 주인이 정말 골머리를 앓던 빌딩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거를 매입을 하신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시고 1층에 굉장히 유명한 수입차 매장을 넣으시면서 그 물건 그 월세 가격이 1억 2천만 원으로 두 배로 딱 두 배로 뛰니까 건물 그러면 가격도 뛰고 건물이 가격도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 예. 그리고 거기 텅텅 비어있던 공실이 이제 다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건 사실은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 예. 원리는 아는 그렇죠. 거죠. 똑같은 거죠, 원리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빌딩 부자가 되려는 만약 예를 들어서 서원을 세웠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발품을 팔면서 안목을 기르는 게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확신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든지 한 10년 정도를 해야 예. 그거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원래 유산 상속형이었던 빌딩 부자들도요. 절대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예. 한 10년 정도는 고생을 하시고 또 뭐 실패도 해보시고 예, 예. 하셔야지 자기가 가진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안목이라든지 예. 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그분들마저도 그런데 그렇죠. 일반인들이 당장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항상 시행착오도 좀 겪어보고 그 자기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어떤 뭐 제가 기자를 내는 이거는 뭐 반드시 됩니다. 뭐 꼭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때도 이거는 반드시 뜹니다. 예, 이거는 예. 갑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사실은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딩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뭔가는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 단련을 통해서 예.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감각인 거죠. 그러네요. 예. 예. 우리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제 빌딩 부자에 도전한다 그러면 네. 사실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씩 모아야 되거나 또는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예.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합니까? 그분들도 돈을 많이 빌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뒷부분에 넣었던 대출, 레버리지에 예, 예. 관련된 건데요. 이게 평범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이 필요한 거지만 예. 유산 상속력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출을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근데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할 경우에는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잘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빌딩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는 대출을 못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때 네, 적절한 때 네,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딩 중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오거든요. 예.
근데 그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빌딩 부자가 된 사람은 같은 물건을 봐도 과감하게 내가 투자 감각을 믿고 딱 들어가면 그 리스크는 있지만 그게 2배로 뛰는 건데 나는 그게 무서워서 못 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배짱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네요. 예. 이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예. 시간이 다 돼서 아, 예. 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빌딩 부자가 되는 스텝들을 밟아갈 것인가 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책 속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스텝들을 제시는 했는데 네. 이 책의 후속편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사실 저도 이제 독자분들이 제 책이 이제 3월 초에 나와서 나온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예. 이렇게 트위터나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독자분들께서 많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게 2탄은 언제 나오나요? 그렇죠. 이제 실천편입니까, 그러면? 예, 예. 제 입장에서는 아직 1탄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벌써 2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실용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그리고 출판사랑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 책에 제가 그걸 다 넣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만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의욕만 붙어주는 책이 아니라 이 실전적인 팁,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포인트가 흐려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책을 2개로 나눠서 내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이런 꿈과 희망을 그리고 스토리 위주로 가는 걸 하지만 이제 후속편에는 좀 더 실전적인 스토리를 담아보자. 예. 제가 여기에 원래 넣으려고 했다가 뺀 내용들도 좀 있어요. 예. 그리고 끝부분에 살짝 나오는데 이제 제가 투자를 좀 시작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근데 제가 지금 하나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이제 독자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을 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이랄까 예. 궁금한 부분들을 함께 담아서 그 후속편에 더 이렇게 좀 몸에 와닿는 그런 팁들이 좀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아마 성선아 기자님의 이 빌딩 부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재테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